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UN 무역개발회의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기구가 만들어진 후 처음 있는 일이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롤모델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우연도 아니며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일회성 이슈도 아님을 외신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저 단순히 달라진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의 국가는 대한민국과 함께 전 세계 IT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를 분야별로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만이 있습니다. 그런 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대만이 살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한국을 따라가야 답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유나이티드 데일리 뉴스는 한국과 대만은 같은 반도체 강국인데 한미 관계와 대미 관계를 비교하며 어째서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해내는 것을 대만은 못 해내는지에 대한 결정적 원인으로 미래를 앞서 본 대한민국의 해안과 더불어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대만의 외교와 한국의 외교를 그 차이로 꼽았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과 스가 총리와의 회담을 보면 두 번의 정상회담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노선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미국의 반중 이데올로기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미국을 위한 편파적 정책을 택해온 반면 한국은 미국과는 국방을, 중국과는 경제를 선택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것인데요. 바이든 집권 후 과거 방식의 미중 대결을 포기하고 동맹국을 단결시켜 다자 외교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이기에 일본은 그 주요 동맹인 한편 한국은 미국과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중 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로 미국과는 북한과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을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부분으로 한국 제약업체들의 존재감을 기사는 꼽고 있습니다. 미중 간 백신 경쟁에 있어 백신을 더욱 생산해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공장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끝난 국가인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 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텍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와 계약한 점, 그리고 인천이 모더나 백신 생산 기지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일본과 대만과는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대만이 한국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대만이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외교의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대만도 한국처럼 반도체 주요 강국인데 대만은 어째서 한국처럼 반도체를 통해 백신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기사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들 중 유일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높아져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반면 대만은 미국의 반중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출할 수 없을 거라 믿고 대만을 백신 제공 우선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만이 일본을 따라가는 외교에 있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시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백신과 관련한 경쟁력을 대만도 따라가야 함은 물론이고 방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대만의 분석 기사를 놓고 보니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역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로스 뉴스는 한국이 전 세계 백신 생산 허브를 차지하고자 하는 부분과 더불어 대만은 팬데믹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를 참고해야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만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백신 수입에 대한 노력이고 둘째로 백신의 OEM 방식의 생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독자적 연구 및 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수입과 백신 OEM 전략에 더불어 독자적 백신 연구 개발 진행까지 적극적이고 명확한 3박자를 갖춘 한국인데 이에 반해 대만은 TSMC가 미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고 있자니 어떤 면에서 대만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 다방면에서 선도하기 바쁜 와중인데 대만은 아직 한참 따라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들의 롤모델 국가가 있으니 말이죠. 아울러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국가는 대만만이 아닙니다. 세계 6위의 국토 면적과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6.25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국 중 하나로 표현하는 호주가 바로 그러한데요. 호주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에게 국가의 위상에 맞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주길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국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성공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은 호주의 컨설팅 기업 리데커의 앨리스 도킨스와 자오위 콩인데요. 이스트아시아 포럼에 게재된 그들의 칼럼을 보면 현재 미국에 기반을 둔 거인 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으며 호주는 대한민국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색 포털,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및 메시징 앱 등의 제공업체가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대한민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G만 봐도 그 격차를 알 수 있듯이 첨단 기술 역량에 있어 한국은 호주보다 몇 광년 앞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호 FTA 등을 통해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 첨단 기술 및 디지털 플랫폼 옵션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미국 기업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 IT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호주의 편중된 방향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는 자국의 기술로 그 기반 산업을 갖춘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실린 호주의 싱크탱크 퍼스 US 아시아 센터의 헤일리 채너의 또 다른 칼럼의 내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칼럼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현재 발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역 안보 공헌 능력을 갖고 있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여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죠. 칼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중국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칼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는 현재 중국과의 강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호주의 입장에서 한국도 여기에 나서달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과 함께 호주는 중국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 마치 우리가 사드 보복을 당한 것과 같이 호주도 중국으로부터 농산품 및 석탄 등의 수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잘못 해석하면 호주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 눈치만 본다는 프레임으로 일부 국내 언론사에서는 비겁한 한국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진짜로 그런지 따져봐야겠죠.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 호주가 단교를 하고 무역을 중단하며 곧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이지만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현재 호주와 중국이 양국 관계를 떠들썩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호주의 중국발 수출의 규모는 최근 165억 달러로 급증하여 호주의 이전 대중국 수출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15%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중국이 호주산 보리나 와인에 대한 심각한 관세와 석탄 수송을 막는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런 기록적인 수출이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호주의 최대 수출 품목인 철광석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호주산 철광석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부분인 것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철 생산국이고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에서 새로운 철광석 수입 루트를 개발 중에 있지만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에 절대적 의존하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 호주의 주장처럼 가장 먼저 중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중국향 철광석을 막아버리는 것이겠죠. 그럼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국향 반도체를 차단하는 것도 중국에는 큰 피해가 따를 수 있겠으나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에 비하면 중국의 우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적고 그런 부분에서 힘을 합쳐 함께하자는
없다는 것이 호주 측의 견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은 대중국 철광석 수출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가해 얻은 것은 자국 기업들의 자해 수준의 피해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시점 글로벌 무역에서 이런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중국이 호주산 보리 등을 때리면서도 철광석은 더 많이 수입하고 우리에게 사드 보복을 가하면서도 반도체는 때리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핵심 분야는 서로 때리지 않은 것이죠. 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중국이 잘못되었다, 다자주의로 나서라 등으로 으르렁거려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주요국들의 공통된 외교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두고 친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박수를 쳐줘도 모자를 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묘한 외교를 부러워하는 대만의 시각이 오르며 호주가 우리의 위상을 크게 인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